장성철 교수님, 네. 오늘 정치권 대선 전국의 가장 큰 뉴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이런 의혹이고요. 그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반응, 대응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부단장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장 교수님 말씀대로 네. 저는 이게 처음 출발이 자꾸 이제 오늘도 좀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을 만나서 네. 민주당이 마치 무슨 공작을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셨는데요. 명확하게 할 것은 이번 문제는 이번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라고 할까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김건희 씨가 한 방송사 기자와 통화를 한 겁니다. 통화를 해서 본인이 한 30분가량 얘기를 풀어놨고 또 다른 언론사 기자와 또 통화를 했고요. 거기에서 사실상의 이제 허위 경력 기재 문제를 의혹 문제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해명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돋보이려는 욕심에서 그랬다. 그리고 그것도 죄라면 죄다. 사실 이게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커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뭐 민주당 선대위나 당에서 제기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를 뽑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걸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저는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윤석열 후보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출마 명분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을 여러 군데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본인은 저는 잘 몰랐고요. 부분적으로는 좀 뭐 잘못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등 돌렸던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도 혹시 내로남불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과 판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게 된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국 전 장관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민수 부단장이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보 부단장 맡고 계시는데 자, 이 사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의혹은 무엇이고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해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라고 한민수 부단장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너무 지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압축해서 아주 핵심만 야축해서 한번 이번 것만 가지고 예.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초중고 뭐 교사 이력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선대위나 당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건은 본인이 해명을 하다가 사실상 인정한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게임산업협회 그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고 한 게 있어 2002년 3월부터 2005년까지요. 근데 이 협회가 200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협회 회장이랄지 사무국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모두 김건희 씨를 모르겠다. 김 씨는 무보수와 뭐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같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화석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수상 기록이 전혀 없다. 이게 크게 이번에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장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 지금의 저렇게 제1야당의 그 대선 후보로 우뚝 서게 된 결정적인 게 공정과 정의, 법치입니다. 근데 이번 그 부인건으로 뭐 그전에도 뭐 본부장 비리라고 본인과 장모 부인의 비리가 있었습니다만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건으로 상당히 많이 훼손됐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대응을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후보나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른바 삼두 체제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께서 이제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다. 사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시간 강사의 채용 절차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겸임 교수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겸임 교수. 그렇죠. 시간 아니 근데 교수인데? 여기는 겸임 교수인데요. 시간 강사. 겸임 교수인데 겸임 교수. 시간 강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겸임 교수와 시간 강사는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간 강사는 앞으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밑바닥부터 밟아 나가겠다는 교수의 꿈을 안고 사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겸임 교수는 어쨌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교수라고 하는 경력을 쌓아서 뭐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더 일가를 이룬다거나, 물론 뭐 나중에 교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분명히 그거는 성격 차이가 좀 있다는 일단은 생각이 윤 드네요. 후보가 예. 좀 전에 이제 기자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시간 강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예. 뽑는지 현실을 봐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로 뭐 이 말씀 하자마자 제가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들을 보니까 이 반응들이 아주 극히 안 좋더라고요. 특히 전국의 시간 강사들을 모욕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저쪽에서 떠드는 것을 왜 자꾸 전부 다 쓰고 그쪽 얘기만 들으냐 하는데, 아마 민주당을 겨냥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건은 본인의 배우자께서, 부인께서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고요. 또 결혼 전의 문제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다가 지금 결혼 후에도 이 경력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 전과 후를 나눈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다 하는데, 뭐 그건 전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우리 앵커도 아시지만 영부인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그 모든 행사를 공식 비용으로 다 하고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해명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국민의힘의 위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어떤 행위자의 책임성이 높은 사안이면 이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겠죠. 근데 행위자의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일단 좀 보자, 사실관계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맞으면 인정하고, 아니 안 맞으면 잘 안 맞지 않느냐,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책임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것이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정말로 가열차게 살아왔다는 취지로 기자에게 답변을 했고, 그것이 죄라면 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이 어떤 본인의 책임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어보는 게 지금 그 부인도 마찬가지고 윤 후보도 그렇고, 진짜로 이 국민들은 이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아요. 허공에 대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 상당히 좀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대응에 문제가 있다. 아까도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요, 아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언론사 전화 응대를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지금 내부에 관계자들 멘트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지금 뭐 거의 뭐 자중질환 수준인데, 빨리라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정확히 할 부분,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원칙은 그겁니다. 진정성 있고 진솔하게 밝히는 거지, 여기에서 다른 거 결혼 전 후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 강사의 문제란다든지 뭐 이거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죄라면 죄다든지, 이런 표현 가지고는 말 그대로 윤 후보가 갖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캐치프레이라고 할까요? 공정과 정의는 뭐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조금 다소 뭐 억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섭섭하거나 할지 몰라도 결혼 전 나누지 마시고, 옛날에 뭐 기억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노무현 후보 때는 그 장애인의 자익 문제 갖고 언론이 검증하고 당시 야당이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같은 당에 이인재 후보가 가장 강하게 공격했죠. 보십시오. 예. 예. 그거는 권양수 교사, 본인 배우자도 아니고 권양수 교사가 태어나기 전 일이에요. 그건 권양수 여사의 책임성이 제로죠. 전혀 예. 없죠. 예. 그래서 뭐 비교 사안도 안 되지만은 지금 이걸 가지고 결혼 전후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관리되는 그 엄중한 자리입니다. 국격을 높이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검증이라도 달게 받아야 되고, 전화 받지 말랐는데 왜 받았어?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대응이 더 안 될 겁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요즘 청년들과 문답을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잠깐 봤더니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사안, 김건희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얘기를 물어본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행적이 심각하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만약 결혼 전 일이라고 모두 납득된다면
공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은 모두 용서해야 하느냐. 김건희 씨가 영부인감이냐라는 질문에는 한 여성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영부인 될 사람이 왜 얼굴을 가리죠? 라는 질문에는 수많은 기사보다 이런 사진 하나가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더 팩트가 그 보도한 그 영상을 아마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 참 간단치 않다. 그 지난번에 한번 3시간 40분 만찬을 함께한 뒤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네요. 저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허위 경력을 썼는데 저거를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것을 옹호하는 순간 국민의 판단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국민들께서는 진영으로도 지지를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어디가 좀 더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공정하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런 비판은 합당한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 네, 사랑이라는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문세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최근에는 이명웅 씨가 또 리메이크를 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대선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간절히 원해야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 자리를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즉 국민의 생각과 거리가 있는 판단으로 뭔가 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을까. 때로는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각과 함께 한다. 이거는 어느 후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후보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리움은 쫓아 늘 사랑은 도망가. 이런 가사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미련이 너무 쫓아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꿈이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문세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 봐.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